미니씨조차도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 선상에 우리가 한 지점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치아는 손상되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에나멜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천적으로는 어때요? 노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에나멜은 아시다시피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닳아져서 없어집니다. 또 외상으로 인해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미니씨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천적, 후천적으로 에나멜 손상된 부분들을 어떻게 복구하느냐? 가능한 한 그 진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치아의 조성대로, 물성대로 복구를 해주자 해요. 근데 과거의 방법,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어땠어요? 단지 외형적으로라든지 단단함을 추구해서 탈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이런 재료를 발전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생체 모방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치료법이라 보시면 돼요. 생체 모방 이론이 뭔지는 잘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건물 지을 때 왜 하필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까요? 두 개의 물체를 섞어서 지을까요? 물체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이걸 물성이라고 하거든요. 콘크리트는 어디에 강하냐면요, 압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잘 안 깨져요. 하지만 뭐에 취약하냐면 인장강도에 굉장히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기고 휘는 힘에 굉장히 잘 깨져요. 철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잘 휘어요. 하지만 파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물체가 섞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자연계의 건물이 노출됐을 때도 비바람이라든지 바람의 영향에서, 물리적 영향에서 최대한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보면요, 약간의 탄성도가 있이 약간 휘면서 버텨내요. 아예 휘지를 않으면요, 꺾어집니다. 고목나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무가 탄성도가 없으면요, 바람 불면요, 태풍 불면 어떻게 되죠? 부러져요. 특히 썩은 나무들은 어때요? 부러져요. 대나무는 또 어때요? 너무 잘 휘어요. 그럼 치아도 내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치아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복합체예요. 우리가 강가를 하는데 치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너무 잘 아시죠? 치수, 덴틴, 에나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치수 넣어놓고 그냥 한 덩어리로 치아 구조물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쉬울 것을 왜 조물주는 힘들게 덴틴을 만들고 또 DJ를 또 깔아놓고 왜 에나멜을 또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지만이 구강 내 환경에서 오랫동안 정상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이 버텨낼 수가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기계적 물성의 회복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크라운 회복은 우리가 단단한 지르코니아라든지 단단한 물성을 가진 재료로 그냥 덮는 것은 사실 기계적 물성 회복이 아니에요. 지르코니아 휘나요? 아니잖아요. 탄성도 없습니다. 결국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없고요. 찬 힘 이상이 오면 깨져버려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레진은 반대예요. 레진은 탄성도가 있어요. 근데 압축 강도라든지 마모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치아 외부로 노출되는 수돗물을 썼을 때는 결국 닳아지거나 쉽게 깨지거나 중압수축이라는 특성 때문에 잘 떨어지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료라는 것은, 저희가 미니씨를 추천하는 것은 이런 물성이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가장 유사한 부분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부분도 같이 재현을 해주는 거예요. 상아질 부분은 레진으로서 보충을 해주고, 즉 탄성계수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런 재료로 넣어주고, 에나멜은 에나멜 특성과 비슷한 세라믹을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치아와 유사하게 만들자는 것이죠. 세라믹도 종류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가능한 한 현존하는 지금 에나멜과 비슷한 세라믹, 물성적 특성이 비슷한 세라믹을 적용해서 최대한 탄성도를 비슷하게 회복해 줍니다. 한번 이제 사진 보도록 할게요. 저희 동물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이 가치관, 신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방금 말씀한 자동차 유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동차 유리에 그 필름이 들어가는 건 아시죠? 왜 그러겠어요? 유리만 있으면 사고 났을 때 팍 깨지죠. 이 파괴의 전달을 막기 위해서 필름을 넣은 건데요. 바로 치아에 DEJ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에나멜의 파전의 확산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치아가 금이 가 있어도 더 이상 파절이 확산되지 않는 것은 바로 DEJ 덕분이에요. 치아 구조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또 DEJ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DEJ를 절대 손상시키지 말자예요.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본딩 재료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 DEJ만큼의 특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복잡해지는 건데요. 탄성계수라는 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탄성계수가 높은 것은 유리 같은 것, 또 에나멜 같은 게 탄성계수가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낮은 것은 탄성계수 낮은 것,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라든지 또 상아질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물체가 DJ를 통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DJ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렇게 성질이 다른 물체가 만나면 분리하려고 해요. 분리되려고 하는데 DJ가 꽉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덴틴만 있으면 잘 휜다. 보시면 에나멜만 있으면 부러진다. 단단함만 있으면 깨진다. 콱 씹었을 때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적셔져서 구조물을 형성했을 때 적절한 탄성도를 가지면서 정상적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입안에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심미적 재건이 아니라 방금 기능적 측면의 재건과 그 다음에 기계적 물성 측면에 대한 재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복을 하려면 우리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하는데 구강 내에 사실 발생한 힘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해요. 되게 복합적인 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닥터분들은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교합력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어느 힘이 작용하는 건지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치아의 물리적 특성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를 복구하는 재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야 해요. 에나멜과 세라믹이 비슷하다. 레진과 상아질이 비슷한 재료다.